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249페이지에 있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면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할 비용을 미리 추정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부분이고요. 대손금은 실제 대손이 발생한, 즉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범위를 보면 1번부터 뭐 6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는 채권을 전부 다 인정하고 있다. 세법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있는 대손 충당금 설정할 수 없는 채권 범위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채권, 이 부분도 설정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송금 산입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은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세무상 장부가액에 대손율을 적용을 합니다. 보통은 1%를 적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손이 발생한 실정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정률과 1% 중에 큰 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손 실정률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의 채권 잔액 중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 대손이 발생한 금액 비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인데, 세무조정은 이제 충당금 설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가 될 거고요.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손 충당금 설정액입니다. 설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재무상태표상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이유는 기말 잔액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유는 법인세법의 대손 충당금에 대한 그 회계 처리 기준이 총액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초에 있던 충당금을 전액 환입 처리하고 당해 연도에 추가로 발생되는 충당금 설정액을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회계는 순액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초에 있던 충당금과 당해 연도에 설정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될 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추가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당해 연도에 설정된 송금 처리한 충당금의 금액, 비용이 그러니까 기말 잔액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뒤쪽에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손 사유가 되는데요. 자, 대손금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 회수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맡겨놓지를 않고요. 법에서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이 모두 가능한 사유들인데, 상법이나 의원법, 수표,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규를 한번 보면,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매출 채권의 일부를 받았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느냐 하는 그러니까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채권이 발생된 시점이 아니라 일부를 받았다면 그 일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승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부 받은 날로부터 미수채권은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따지실 때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두 번째, 회사 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 뭐 이런 채권들이 결산 조정이나 신고 조정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조정만 가능한 사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사업의 폐지입니다. 즉 폐업 신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거래처가 폐업했다. 폐업했다라는 사실만 갖고는 그 대손 처리를 할 수 없고요. 폐업을 했고 그 폐업 사유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그 사업자의 재산이 없다라는 요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손 처리가 가능한데 결산 조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인 경우에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경우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그 회사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부도 사유로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부도 발생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음의 지급기일입니다. 지급기일에 그러니까 지급기일에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게 부도 발생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권 잔액이 20만 원 이하인 채권을 대손 처리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52페이지에 약정에 의한 채권의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때는 그러니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를 않고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미 포기는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대손 충당금의 상계와 환입인데, 상계는 대손이 발생하면 충당금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고, 환입은 송금에서 환입한 대손 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반드시 입금 산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1월 1일 날이면 기초충당금이 전액 환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당해 연도 대손충당금 설정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즉 1월 1일 날 기초잔액을 전액 환입을 했기 때문에 당해 연도 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부분은 기초잔액이었기 때문에 충당금 잔액이 당해 연도의 전액 다 송금 산입된 금액으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총액법입니다. 그러면 기업회계는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 두 개의 회계 처리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느냐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세무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총액법에 의한 회계 처리 내용 중에 일부를 생략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 절차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사례 문제를 갖고 적용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3페이지에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대손충당금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정 내용은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나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전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결국에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기말 잔액인 1,300만 원이 단기 설정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초잔액 300만 원은 전액 환입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회계 처리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300만 원이 환입 처리 안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단순 생략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설정 대상 채권의 잔액이 있고요. 부도금 150만 원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서 12월 31일 날 대손금 대 부도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충당금하고 상계를 해야 되지만 충당금의 기초 잔액은 법인세법에 의하면 이미 환입 처리돼서 충당금 잔액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이 그대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대손 요건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됐기 때문에 대손 요건은 충족이 됐고 결산 조정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도음에 대한
매수당 1,000원을 비만 기록액으로 송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잔액을 남겨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1,000원에 대한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세무조정 순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세서 작성 순서는 분홍색 박스에 있는 1, 2, 3번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12월 31일자 부도음에 대한 부분이니까 받을 놈이고요. 채권 내용은 매출 채권입니다. 그리고 대손 사유는 파산부터 소멸시효 완성까지 있는데 우리는 부도 6개월경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단기 대손금으로 송금 처리했습니다. 이때 부인금액이 1,000원이 있겠죠. 비만 기록 금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부인금액 1,000원을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채권 잔액을 설정 대상 채권을 기록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채권은 기말 장부상 가액으로 반영을 하되 18번에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 대상 채권은 세무상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을 놈에 대한 부인액 1,000원 비만 기록 금액이 자동으로 1,000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기 채권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부인 누계액이 있다라고 하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확인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번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라고 해서 할인 배서 특수 채권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제외를 하시든가 아니면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채권 잔액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채권 잔액이 3번에 대손충당금 조정 쪽으로 가서 채권 잔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설정률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율 1%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실정률을 선택하게 되면 실정률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정률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율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산입 조정입니다. 기초충당금 300만 원 대손충당금 계정에서 기초금액을 확인을 하시고요. 기중에 충당금 환입한 금액이 있다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환입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료 4번 자료에 대손충당금 한도액 초과가 전기에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0만 원 있고요. 자, 12번 충당금 보충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초충당금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당해 연도에 회계 처리할 때 추가로 반영된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기초금액 중에서 기중 환입 금액을 제외한 현재 잔액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당금 보충금액 300만 원을 입력을 하고 13번 환입할 금액은 10번에 있는 충당금 부인 누계 금액과 반대의 숫자, 즉 부호만 반대인 숫자가 나오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당금 보충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충당금 보충액은 회사 계상액의 보충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단기 계상액을 입력해서 6번 개 1,300이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되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도 초과액 583만 9,990원에 대한 세무조정과 과소환입에 대한 부분, 과다환입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과다환입에 대한 5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대손금 부인금액, 자, 부도수표 1,000원에 대한 비만 금액을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했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과다환입에 대한 부분,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50만 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54페이지에 6번에 정기 대손충당금 유보 금액은 단기 대손충당금 과다환입에 해당돼서 송금 산입 유보로 처분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회계 처리 방법에 총액법과 보충법에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5페이지에 그 그림 파일에 당구장 표시 두 번째에 있는 부분 12번 충당금 보충액은 당기 기업회계상의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시에 설정 전 장부산 대손충당금 잔액을 의미하고 이 금액은 5번에 있는 보충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6번 계에 있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상의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과 일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